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를 차거나 뭐 이러한 수정 발급 사유에 의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면 그 합계표, 세금 계산서를 모아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건건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합계표상에 A 거래처에 몇 장, 금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할 때 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에 그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발급 명세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기한이죠. 전송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이죠.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합계표 다 제출하죠.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정 신고 시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확정 신고에 제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니까 지연 제출한 합계표 지연 제출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는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면세 사업자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면세 사업자도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가세 신고하면서 수익금액 계산서 발급 내역 뭐 이런 과표 명세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죠. 원칙적으로는 다음 연도 2월 달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뭐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로 퉁쳐지니까 보통 부가세 신고를 그냥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담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의무는 있다. 어떤 협력 의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단순한 이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순한 제출에 관한 협력 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영리 단체나 뭐 이런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고 220페이지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처다. 매출처가 누구고, 그죠? 누구고 몇 장, 얼마, 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한 장씩 다 신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통 합계표상에 보면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거, 정상적으로 전송된 거는 된 거 하고, 그 외에 그 이후에 발급이 된 그러한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기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인 221페이지부터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11일까지 전송된 거, 그 다음에 12일부터 전송된 거.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 밑에 있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일 이후에
전자가 발급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 결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없다 손치더라도 25일 날 부가세 확정 신고나 예정 신고를 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거래처별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나중에 발급을 해놓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거래처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가세 마무리를 다 하고 마지막 날 오후쯤에는 거래처별로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조회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누락 방지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서식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221페이지부터.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230, 224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감을 해야지 우리가 신고서 작성을 할 때,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는 항상 마감을 해야 된다. 마감을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상으로 불러와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224페이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례를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습이 나옵니다. 228페이지부터 사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엑셀로 업로드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스크래핑해서 홈택스에서 자료를 끌어와서 업로드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세금계산서 임의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엑셀로. 그리고 뭐 이 밑에 이제 뭐 설명을 해 놓기는 했는데 우선은 그 원래는 업로드를 쫙 하고 혹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쫙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수정 보완을 해야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1번이죠. 이거. 세액이 없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무슨 세금계산서일까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얘기예요. 그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수집이 쫙 된단 말이에요. 홈택스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팅을 뭐 해서 부가세 유형별로 소팅을 하든지 해서 이거를 찾아서 이거와 관련된 서류가 뭐가 있어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지연 발급 가산세, 지연 발급됐네요. 발급 일자가 4월 15일이라는 얘기예요. 3월 31일 날 작성 일자로 해서 발급을 언제까지 했어야 돼요? 4월 1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15일 날 발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기재가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자료에서는 그냥 업로드하는 과정만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계산서도 쭉 홈택스에서 이런 자료들이 쭉 끌어와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엑셀 자료로 업로드를 그냥 한 결과, 그 결과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들어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나눔 세트라는 건데 이거는 접대용인 거죠. 접대용. 거래처에 대한 명제 선물이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다. 그러면
업로드를 쭉 해놓고 나서 이 100만 원만큼은 100만 원에 10만 원 부가세만큼은 매입세 불공제로 과세 유형을 부가세 유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부가세 유형을 바꾸고 불공제 명세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명세서 그쪽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상품 배송 관련 운반비 뭐 이런 내용들이 거래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로드만 한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 업로드하면 부가세 신고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크로스 체크나 거래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지 되는지 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처 중에 매입을 했는데 과세 매입으로 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끌어올 때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를 구입한 회사야. 우리 회사는 서비스 그냥 건설업 하는 회사인데 자전거를 왜 구입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누구 주려고 구입했어. 아니면 사업과 관련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정보를 획득을 해야지 올바른 세무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통신 요금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죠? 이거는 원래는 매입 자료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법인카드도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이것도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통신 요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법인카드 지출도 되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을 업로드하면서 또 뭐예요? 거기서도 또 공제 받고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래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거 중에서 매입 자료 중에서 혹시 법인카드로 연결을 해놓은 지출 내역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안 물어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물어보고 그게 세팅이 되고 나면 이거는 법인카드에서도 결제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그거는 빼는 거죠. 그죠? 그런 작업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5번째는 발급일자가 15일이네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지연수치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지연수치 가산세 0.5% 적용을 해야 된다. 가산세 혹은 매입세액 불공제 혹은 개정 과목을 어떻게 수정을 할지 상품 매입인지 원재료 매입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카드로 법인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게 쌓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페이지 엑셀 자료 업로드 관련한 내용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엑셀 자료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회계의 기타 전표 입력 이쪽에서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스크래핑 하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이쪽에서 하죠. 근데 이렇게 국세청에서 끌어온 거를 업로드를 하면 한 결과하고 엑셀로 한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 관련해서 우선 할 게 만약에 엑셀 자료밖에 없다라고 하면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서식 내려받기 하고
이 서식에 엑셀로 받은 매출 자료들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엑셀로 받으니까 엑셀 작업은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월일 적고 유형은 뭐예요? 부가세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11번부터 매출 쪽,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빨간 거는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엑셀 자료로 밖에 얻을 수 없다. 자료 수치를.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저장한 게 이런 서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업로드할 자료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자료 올리기 이 자료를 끌어오는 거죠. 매출 세금 계산서 자료를 끌어오면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한 결과죠. 스크래핑해서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올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전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이 된 거다. 보면 품목들을 보면 상품, 뭐 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우리 회사는 상품 도매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고 그런 회사네요. 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있나 보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스크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표 처리를 할 거냐, 분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뭐 전체 제품 매출이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로 그 세팅을 하면 될 거고요. 아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일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매입은 기본이 원재료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계 설정을 했다라고 보면 전표 처리를 하겠느냐? 전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대로 들어왔는지 메인 매출 전표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1월 1분기니까 이렇게 이거 들어왔네요. 그죠?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근데 분계가 지금 안 돼 있죠. 그죠? 분계가 아까 여기에서 분계 설정을 안 해서 분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분계를 직접 해도 되겠죠. 그죠? 일괄 변경 그러면 혼합으로 한다든지 외상으로 한다든지 혼합으로 해놓는 게 그 일괄 변경할 때 좀 편합니다. 분계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계까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미수금이네요. 미수금. 미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일괄 코드 변환 이쪽 있죠. 간편 집계 여기에서 계정 과목 미수금을 108로 바꾸자 이렇게 조작을 하면 바꿔집니다. 분계가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졌죠.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제품 매출로 됐네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이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분계를 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코드 변환해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분계된 거를 상품 매출로 바꾸자. 체크를 하고,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매입 자료, 매출 자료는 매출의 형태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도매 매출, 서비스 매출, 뭐 제품 매출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뭐 바꾸기가 좀 수월하죠. 매출과 관련해서는. 근데 매입과 관련해서는 거래처별로 뭐그 원재료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자료를 231페이지 보면 분계 설정, 계정 과목 선택 뭐 이거 있죠. 제가 할 때 이거를 생략하고 전표 처리를 한 후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수정을 한 겁니다. 미리 해도 되고 분계 설정을 미리 해도 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가지고 회계 처리를 일괄 분계를 하는 방법으로 간편 집계의 코드 변환을 활용을 하면 쉽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체크를 해놓고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입 자료, 매출 자료 올렸고 매입 자료도 올려야 되겠죠. 매입 자료를 보니까 매입 세금 계산서 1분기 거 쫙 끌어오면 홈택스에서도 여기까지 이게 똑같습니다. 기타 데이터로 쭉 들어옵니다. 홈택스 자료가 이제 오고 매입 매출 전표에 보낼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낼 겁니다. 보내려면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상품, 뭐 원재료 수입하는 것도 있네요. 그죠? 이게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하면 이 과세 유형도 기본적으로 수입한 거, 영세율 이런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매입세액 불공제다 아니다 이거는 기본이 과세 매입으로 산정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 후에 검토를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뭐 기장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과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운반비가 운송료 운반비 이게 원재료 원가로 갈 거냐 판관비로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판단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죠? 자 이제 분계 설정을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재료하고 외상 매입금으로 매입 자료에 대해서 분계 설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혼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를 매입 매출 전표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이 된 거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잘 불러왔니?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매입 과세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자료들에 대해서 매입 과세로 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이 중에 혹시 원재료 매입, 대부분이 원재료 매입이고 상품 매입도 있네요. 그죠? 상품 매입 이런 것들은 원재료가 아니라 상품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체크를 이렇게 해서 코드 변환을 하는 거죠. 뭐를? 원재료를 153을 146으로 수정한다. 확인 누르면 체크한 거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 원재료로 처리된 것들은 원재료죠. 그죠? 그대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 임차료다라고 하면 이건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임차료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외상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다. 보통 매월 임차료가 발생하니까 임차료 3개, 6개 해서 일괄 그 계정 과목을 변경을 하면 되겠죠. 관리비도 이것도 원재료로 회계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물 관리비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미지급금으로 바꾼다든지. 이것도 기장료다라고 하면 뭐예요? 지급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눔 세트 이거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잖아요. 그죠? 불공제인데 지금 공제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 그 매입 과세 이쪽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입력에서 나눔 세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불공제로. 그죠? 회계 처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공으로 바꾸게 되면 불공은 5,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 혼합으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8, 1, 3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대변에 2, 5, 3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불공제 사유 접대 목적이죠. 4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불공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명세서에 끌어와진다 이런 얘기고요. 참고 삼아서 이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니까 뭐 굳이 적용 코드를 걷지 않아도 되겠죠. 세금 계산서가 아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대비 나중에 세무 조정할 때 그죠? 접대비 적용 코드를 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만을 위해서는 업로드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수입 세금 계산서로 돼 있는 겁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분계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부가세 분계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분계한 부분 외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 과세 표준에 대한 3천만 원은 수입 부가세 계산하기 위해서 세관장이 계산한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관장이 계산한 것뿐이고 실제 수입 원가는 수입 신고서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환율 계산을 해가지고 별도로 일반 전표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튼 이렇게 하게 된다. 지금 그 교재에서는 그 매입세액 불공제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 매입세액 공제, 그 다음에 과세 매출로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입력을 끝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입력을 끝냈으니까
불러오면 이렇게 그 전에 마감을 했었던 거네요. 그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마감을 하고 첨부되는 그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237페이지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건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8페이지, 9페이지 뭐 이렇게 보면 합계표 서식을 작성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신고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기존 데이터를 새롭게 불러온다. 뭐 이러면 이 금액, 그 다음에 똑같고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거 이게 교재에서는 이 매입세액 불공제를 그냥 공제받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와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스크래핑 방식으로 업로드하는 거. 지금은 그 엑셀로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엑셀로 업로드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스크래핑, 회계, 데이터 연동, 기타, 스크래핑 이쪽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세무사랑 이게 로그인이 됐구나 라고 회사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 여기 와서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 불러오는 겁니다. 매출 원클릭 텍스에서는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만 5월 달 것만 한번 실제 자료를 불러와 보죠. 그러면 5월 달 거 불러오면 지가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홈택스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에서 보여진 그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계정 과목 유형을 분계를 일괄 변경한다든지, 그죠? 분계를 일괄 변경, 분계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품 매출로 나는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제품 매출로 바뀌어지겠고요. 매입 계정은 원재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걸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제품 매출로 바뀌었죠. 그죠? 상품 매출에서 이렇게 해서 전표 처리를 한다. 전표 처리를 쭉 이게 보이죠? 똑같이.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보낼 거냐? 라고 했을 때 알겠어. 보낼게. 라고 확인을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될 거고요. 자, 01 이게 2분기죠, 그죠? 04, 06으로 조회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쭉 끌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뭐 거래처별로 소팅을 해서 뭐 이런 거래처는 예를 들어서 상품이다라고 하면 상품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죠. 매입 세금 계산서 역시 5월달 거만 불러오도록 하죠. 매입 세금 계산서 쭉 불러오니까 홈택스에 로그인 해가지고 쭉 불러와집니다. 그랬을 때 분계 적용을 할 거냐, 혼합으로 해서 매입은 기본 계정 과목이 원재료로 돼 있네요. 그죠? 매입 자료는 다양하게 계정 과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전표 처리를 안 했죠. 전표 처리, 매입 자료에 대해서 선택한 항목을 전표 처리하시겠습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보내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보냅니다. 라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왔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세도 들어와 있네요. 그죠? 홈택스에서 이런 뭐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어때요?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원재료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계정 과목 회계 처리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서 거래처로 소팅을 해놓는다든지 처음에 잘 소팅을 해놓으면 어때요? 소팅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를 그대로 따라서 자동 분계처럼 됩니다. 자동 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동 분계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되긴 하죠. 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번 신고할 때는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수입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분계를 해 놓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로드를 하니까 대변에 이렇게 부가세 분계만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추후에 수입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수입 원가를 추가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교재로 245페이지 뭐 업로드하는 과정들을 봤고요. 245페이지 보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그게 실제 홈택스에서 끌어온 금액하고 맞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출력을 해놓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7페이지 일괄 변경할 수 있죠. 분계를 그런 순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를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이 부분 보시면 사례 문제로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됐네요. 확정신고를 할 때 보니까 3월 말일자로 이렇게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누락이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월 31일 날
과세 매출, 그죠? 전자제품, 전자제품 500만 원짜리가 거래처 안 걸을게요.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인가요? 혼합으로 해서 제품 매출 차변에 103, 108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인 거죠, 지금. 그죠?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한 거다라고 하면 이거를 예정신고 누락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편집게 여기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체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신고하냐? 확정신고 때죠. 3, 04, 0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부가세 일기 확정신고 서상의 표현을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1일 날 매입 5일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임차료겠죠? 매입이니까 매입이니까 임차료 임대료는 수익인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것도 거래처 안 걸게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네요. 혼합 819 임차료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23-04 확정신고서에 들어오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서상에 부가세 신고서상에 확정신고서 04, 01, 06, 30 이렇게 불러오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는데 그 회계 처리를 하기는 해놨는데 내가 부가세 신고서를 딱 보니까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작업을 안 한 거죠.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표시를 안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 매출 전표에 처리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